안녕하세요. 코리아 바이크 투어의 풍수입니다. 오늘은 충주 그란폰드 답살로에서 충주 종합운동장에 왔습니다. 충주 종합운동장 주변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주차장도 넓고 화장실도 5개나 있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이 남는 대회로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충주 그란폰드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답사를 다녀온 다음에 느낀 것은 정말 낙타등이 진짜 많다, 그런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계곡과 호수를 끼고 달다 보니까 낙타등이 꽤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15km 정도의 낙타등은 조금 체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달리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2분 정도를 올라가고 그 다음에 30도 다운하고 2분 올라가고 30도 다운하고 이런 인터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끝부분 말고도 중간중간에, 여기가 끝부분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호수를 낀 부분에서는 낙타등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낙타등을 연습하려면 인터벌 연습으로 40, 20 있는데요. 40초 동안 열심히 달리고 20초 쉬고, 쉬는 시간보다 달리는 시간이 더 많은 그런 인터벌 연습을 하면 낙타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한적한 시골길인데요. 다른 그란폰도도 많이 나가봤지만 이렇게 조용하고 차가 한 대도 다닐 수 없는 길을 코스로 잡은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여기 지금 색깔 칠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호수를 빠져나와서 계곡을 따라 쭉 올라오면 왼쪽에는 계곡이 있고요. 그 길을 따라 쭉 달리는데 새소리만 들리고 체인의 그 소음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느낄 정도로 조용합니다. 이게 정말 그란폰도구나. 시골에서 달리는 느낌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구간이 한 20-30km 되는데요. 물론 나름대로 고개가 2개 정도 있어서 어렵지만 특히 그 느리티를 올라가는 구간은 정말 멋있습니다. 한번 달리는 것도 좋지만 주변 새소리 들리고 물소리 들으면서 달리는 것도 그란폰드의 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걸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도 물론 한적한 시골길이 한데요. 이곳에서는 차량통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마지막 느리티의 중간 부분은 한적한 시골길이니까 이것을 잘 감상하면서 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선 교통량이 꽤 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이런 그 호수가를 낀 부분인데요.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통 통제가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말이고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룹 라이딩 할 때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넘어질 때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은 많이 다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도 말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넘어지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조심해야 되고요. 아무리 교통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차량이 꾸준히 움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호수보다 계곡이 많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주변에 그 충주호가 있는데요. 사실 충주호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충주호가 안 보이는데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계곡의 물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호수는 멀리 떨어져 있고 계곡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호수보다는 계곡의 물소리 들으면서 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급과 컷오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란폰드의 컷오프는 6시간 30분이고요. 메리오폰드의 컷오프는 4시간입니다. 2시간 30분 차이가 나는데요. 메디오폰드보다는 그란폰드의
커딩하는 것이 조금 더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1km 지점에서 첫 번째 보급이 있고요. 지름째를 지나서 다운하는 끝자락인 50.3km 지점에서 보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급은 느리티 정상을 쭉 다운한 다음에 다운의 끝자락에 도전 고개를 올라가기 전에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세 번째 보급이 진행됩니다. 물론 메디오 폰드를 참가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보급과 두 번째 보급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달리실 것 같고요. 반면에 그란폰드를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 보급은 건너뛰고 두 번째 보급이 약 1시간 반 정도 후인데요. 그곳에서 한번 보급하고요. 그 다음에 93.3km 지점인 도전곡의 어필 전에서 두 번 보급을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인 컷오프보다는 54km 지점에 탄지 삼거리에서의 컷오프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8시에 출발해서 11시 30분에 이제 컷오프가 여기서는 중간 컷오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3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메디오 폰드를 타게 되고요. 3시간 30분 전에 들어오게 되면 우회전해서 그란폰드를 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3시간을 잡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위권 그의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 여기 54km 지점에 2시간 근처에 도달하게 되고요. 만약에 완주가 목표라면 3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3시간을 넘기면은 왕복해서 오는데 3시간 30분을 소요해서 6시간 30분 소요돼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점점 떨어져서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거나 탄지 삼거리에 3시간을 목표로 달린다면 전체적으로 6시간 30분에 컷인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3시간이 넘는다 그러는 경우에는 우회전하지 마시고 좌회전해서 메디오 폰드를 타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화장실의 위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중요한 대회를 앞두다 보면은 긴장을 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화장실 위치가 확인이 안 되거나 너무 많은 줄이 서 있는 경우에는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꼭 이 영상을 보시고 화장실의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어느 화장실 위치를 볼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과 경비 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곳에서 메인 부스가 만들어지고요. 이 메인 부스를 계단에 올라가 보면 정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운동장이 엄청나게 큰데 운동장을 돌아보면 뒤쪽에 정면에 엄청나게 많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끝자락에 화장실이 있고요. 벌써 여기만 해도 화장실이 3개네요. 그리고 그 주차장의 그 들어간 입구 왼쪽에 보면 역시 화장실이 추가로 2개 더 있습니다. 이렇게 그 참가 인원은 많지 않지만 화장실의 개수도 충분하고요. 주차장도 충분한 데는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그런 없거나 적은 그런 대회도 있는데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화장실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다운힐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긴 게 지릅제인데요. 지릅제는 41km, 즉 콤 구간이 끝나는 다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곳은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경치가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다운할 때 보면은 좌우로 단풍나무들이 빽빽히 심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뭐 단풍 시기는 아니지만 단풍철에 유명한
그 단풍 명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길이가 11km고요. 평균 경사가 3.3%인데요. 도로 노면 상태도 좋고요. 헤어핀이 거의 없는 직선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나게 다운할 수 있는데 절반 정도를 내려가면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나오거든요. 거기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등산객이라든가 주변 그 차량 통행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운해야 되고요. 그 중간중간에 방지턱도 조심하면서 신나게 달리면 됩니다. 헤어피는 걱정이 안 되는데요. 혹시 낙엽이라든가 떨어져 있을 때 조심해서 다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착골제 다운힐인데요. 착골제 다운힐은 약 5km 정도 되고 평균 경사는 5.6% 되는데요. 경사가 가파른 편이지만 요거는 초반부일 것 같고요. 후반부는 경사가 완만합니다. 완만하고 직선이고요. 이것도 역시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다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편도 1차선인데 차량 통행이 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운힐은 느리티 다운인데요. 약 7km 구간인데요. 초반부는 한 2 내지 3km가 5 내지 6%의 경사를 보이고요. 마지막에는 2 내지 1%를 보여서 전체적으로 평균은 1.7%인데요. 상당히 깁니다. 길고요. 차량은 거의 없고 시골길이 좌우로 집들이 놓여 있는데요. 어쨌든 차량 통행도 적고 노면 상태도 좋아서 신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페달질을 하는 다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전고개인데요. 도전고개가 95km점인데요. 95km점에서 101km 국도와 만나는 곳까지가 다운힐인데요. 역시 초반 2km 정도는 강도가 높고요. 나머지는 왼쪽에 계곡을 끼고 쭉 달리는 그런 코스가 되겠는데요. 평균 경사는 1.5에서 2% 정도 되니까 막판에는 약간 뭐 1 내지 2% 페달질해서 달리면은 40에서 45 정도의 속력으로 신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대여라 하더라도 방지턱이라든가 주변 차량을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잘 보면서 신나게 달리면 스트레스가 싹 풀립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가성비 분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충주 그란폰드는 어떤 기념품을 주나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화장품 세트를 주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충주 지역의 기업들이 협찬하는 그런 특산물이 될 수 있는데요.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대체로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기념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완주 메달이 있는데요. 역시 메달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완주하게 되면 완주증도 더불어 주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은 주지 않고 보급은 아직까지 대회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즘 추세가 보급은 충분하게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보급을 충분하게 주지 않는다면 인기가 떨어지게 되고 다음 해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란폰드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달리다 보니까 에너지바라든가 아니면 콜라, 전해질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건데요. 가끔 어떤 그란폰드를 보면은 콜라는 있지만 전해질 음료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콜라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몸에 필요한 거는 전해질이거든요.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쥐가 나기도 하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그 삼투압이 안 맞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해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성비 측면에서 분석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그 안전한 운행에 대한 교통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립공원이 코스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 통행이 많게 되고 차량 통행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으므로 중간중간에 차량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데 적절하게 차량 통제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라이딩을 마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안전을 더 고려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유의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해서 좋았던 몇 가지 부분을 소개하면요. 첫 번째가 지름째 올라가는 부분인 곳인데요. 좌우로 나무들이 빽빽히 있고요. 가끔 가다가 다람쥐도 보입니다. 역시 국립공원의 자연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한 500년쯤 된 소나무들도 있고 나무들이 무질서하게 있지만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콤 구간이라서 열심히 달리지만 좌우를 살펴보면서 공기도 들어마시고 시원한 그런 느낌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달리지만 마시고 주변 경관도 살피면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차골제에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차골제는 야트막한 오르막으로 길게 올라가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폭은 좁지만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물소리가 잘 들립니다. 물소리 들리면서 물소리에 맞춰서 페달을 하면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느리티제에 올라가는 구간인데요. 80km에서 우회전해서 정상까지 86km 구간인데요. 3, 40분 정도를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때도 역시 도로의 폭이 좁고요. 왼쪽에 계곡이 있습니다. 물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한가로운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마을들을 보면은 옛날 어릴 때 그 보았던 그런 마을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집들도 있고요. 물론 개량된 집들도 있고 어쨌든 시골 냄새가 난다. 시골풍이다.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별 감흥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옛날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가옥들을 보면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사람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장소라든가 뷰가 따로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음은 교통량이 많은 몇 구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름째를 내려와서 합류하는 지점이 54km 지점인데요. 54km 지점에서 느리티 들어가는 입구인 80km 지점까지는 약 26km 지점인 거리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편도 1차선이고 이곳 이외에는 다른 도로가 없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에 유의하면서 달려야 되는데 대회라고 해서 완벽하게 교통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면서 꼭 달리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됐을 거라고 기대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한 구간 또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소산리와 만나는 곳인데요. 약 101km나 100km 지점에서 118km 지점까지인데요. 이 구간은 낙타등도 심하고 차량 통행이 어느 정도 있고요. 오른쪽에 악어 쉼터도 있습니다. 길은 약 18km 정도 되고요. 교통량이 나름대로 있어서 이때 역시 뒤를 보면서 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8km 끝나는 지점에서 2, 3km 사이에는 편도 2차선이 있는데요. 아마 대회 때는 한 차선을 아마 통제하고 달리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4차선,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대회 때 완벽하게 통제해서 외곽 2차선이 전체가 통제돼서 안전하게 달릴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주 그랑폰드의 첫 고개는 선앙제라 볼 수 있는데요. 선앙제는 8km 지점에 시작해서 약 10km 지점이 끝나는데요. 약 정확하게는 1.84km가 되고요.
3%의 평균 경사를 보이는데요. 초반에는 완만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세지면서 막판에는 7 내지 8%의 경사를 보입니다. 아주 커다란 경사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좀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반이라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달릴 걸 예상하는데 초반부터 오버페이스하면 후반에 쥐가 나거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7분 30초 걸렸네요. 심박이 147. 147이면 평균 정도에 해당되는 심박이고요. 파워는 216이고요. 케이던스는 68 정도 나왔네요. 케이던스가 이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경사도가 10%가 넘는 구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첫 구간이라서 부담 갖지 말고 오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세게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월미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능력이 80% 내지 90%를 사용해서 여유 있게 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개는 추점 고개인데요. 추점 고개는 27km 지점에서 시작이 돼서 약 30km 지점에서 끝나는데요. 약 2.6km 정도의 길이에 평균 경사는 5.8%이고요. 소요된 시간을 봤더니 약 10분 정도 소요됐네요. 9분 56초면 약 10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케이던스가 상당히 잘 나왔네요. 76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경사도가 높은 것은 없고 평균적으로 5 내지 7%에서 고르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내지 7% 정도. 그 정도면 평균 5.8% 나올 것 같고요. 심박은 150 정도 나왔고요. 219와트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 와트면은 90%나 95%의 그 파워를 사용한 건데요. FTP에 비해서 100%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능력을 모두 발휘하면 나중이 되면은 쉽게 지칠 수가 있어서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약하게 이제 에너지가 남거나 파워가 남으면 좀 더 세게 강하게 타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개인 지름째인데요. 지름째는 콤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7km에 시작이 돼서 약 41km 지점에 끝나는데요. 메인 어필은 3.2km고요. 평균 경사가 6.5%에 해당되고요. 소요된 시간은 16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평상시에는 12분에서 13분 정도가 소요됐던 것 같은데 열심히 타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시간이 좀 느리게 나왔네요. 오래 걸렸네요. 케이던스는 64가 나왔고요. 심박은 140. 역시 열심히 타지 않았습니다. 파워도 역시 171이고 이 자체로만 본다면 열심히 타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언덕 이전에 35km 지점, 이 언덕 이전에 35km 지점부터 야구 오르막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서 6km 정도가 오르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초반에 좀 열심히 달리면 지금처럼 후반부에는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천천히 페이스를 낮춰 달리는 것도 필요한데요. 전반적으로 약 오르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총 길이를 6km라고 생각하시고 페이스를 20분 정도의 페이스를 생각하시고 오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착골제는 59km 지점에 시작이 돼서요. 67km 지점이 끝나는데요. 8.7km의 거리라고 볼 수 있고요. 1.9% 언덕이니까 만약에 서풍이 분다면 평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서풍이 불 때는 평지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동풍이 불 때는 2, 3%의 경사를 느낄 수도 있는데요. 소요 시간은 약 22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22분 정도. 케이던스가 74고요. 심박이 139, 파워가 167와트. 이 정도 파워와 심박으로 본다면 평지를 이동하면서 리커버리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 대회에서도 이 구간이 평지라고 생각하고 팽라이딩을 통해서 리커버리를 하시고 다음 언덕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4km 지점에서 시작되는 드리티제는 87km 지점에 끝납니다. 한적한 시골 언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2km에 해당되고요. 7.1%가 평균 경사를 나타내는데 충주 그란폰드에서는 평균 경사가 가장 높은 국에다 가장 어려운 곡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막판에는 10 내지 11%의 구간이 200m 내지 300m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 11분 38초가 걸리는데요. 아주 많이 걸린 건 아니네요. 케이던스가 60일이 나왔고요. 심박은 141, 평균 파워는 178. 이때도 역시 장거리 라이딩을 감안한 그런 파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회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리기 때문에 높은 파워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의 목표 파워가 있다면 그 파워를 유지해서 언덕을 오르시는 것이 전체적인 그란폰드의 라이딩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덕을 빠르게 오르고 내리막에서는 쉬고 빠르게 오르고 쉬고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는 중간 정도 파워나 중간 이상의 파워로 지속적으로 달리는 것이 시간 단축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악어 낙타등 구간은 102km 지점에서 시작이 돼서 114km 지점 사이의 크고 작은 낙타등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개수를 따지다면 10개가 넘어 보이네요. 그 중에 큰 구간이 하나, 둘, 셋, 4개가 큰 낙타등이고요. 나머지는 작은 낙타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약 12km 구간이고요. 평균 경사가 0.2%니까 전체적으로는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언덕이 많다고 느껴지는 그런 건데요. 약 26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맞바람이 분다면 30분 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와서 체력이 떨어진다면 낙타등을 타기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케이던스는 72가 나왔고요. 평균 심박은 138, 파워도 151. 막판에 지쳐가지고 힘도 파워도 안 나오고 심박도 높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려면 평상시에 LSD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LSD 연습을 통해서 적혈구 수를 늘리고 후반부에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후반에도 처음과 비슷한 파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LSD 연습이 장거리 라이딩이나 그란폰드에는 꼭 필요한 연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